안녕하십니까. 3일 또 휴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정규장 마무리가 됐고 지금 넥스트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뭐 상승이 좀 나오나 싶더니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28만 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 28만 8천 원. 야,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좀 짚어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채널에도 분명하게 이제 올려드렸었고, 공유를 이제 해드렸습니다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매수 이후에 단기 대응법. 자, 25만원 안착하면 28만 8천원 노려보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8만 8천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이 거의 이제 23만 5천원, 요 구간이었거든요. 뭐 요 구간이니까 사실상 24만 8천 원 잡아드렸죠 참. 네, 그래서 요렇게 수익이 달성됐습니다. 요렇게. 그죠? 네, 정확하게 28만 8천 원 짚어드렸는데 오늘 달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4전 4승이에요. 4전 4승. 그죠? 4번 7월부터 지금까지 매수 타점을 4번 잡았는데 4번 다 승리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잘 대응하신 분들은 네,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매수 가격이 23만 2천 원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잘 대응했습니다. 네 종목 이번 달에 공유해드렸는데 전부 네, 수익에 성공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오늘 TLB 매수 타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역시도 네,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상 그냥 전강 후약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어제 휴장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유가 그리고 이 채권 금리가 너무 고금리예요. 이게 계속 지금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30년물도 요렇고 10년물도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10년물이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래요. 30년 만에. 조금 짧게 보면은 거의 뭐 한 20년 만에 이제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얘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막 이제 올리기 막 시작하면서 10년물이 30년 만에 최고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뭐 30년 전에 요렇게 거의 2.4 정도 요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최고치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유가와 고금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더니만 결국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또 갇혀서 하단부에서 마무리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기술적인 건 뭐 사실상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아쉽습니다. 그죠? 기관들은 뭐 계속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하루 제외하고 최근 4일 동안 이렇게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은 뭐 거의 다 지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쪽 실적 발표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 보면서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해놨을 텐데 실적 전망 네, 이렇게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망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2분기 매출은 일단 회사 가이던스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대요. 실적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역시도 강하게 상향 조정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또 훈풍이 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을 또 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업황 전망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워낙에 사실상 뭐 여러 가지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읽어내야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공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역시도 채널에서 적극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채널 링크는 영상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입장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 신설 해놨기 때문에 이 분석 희망 종목을 익명으로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 휴일 동안에 요 코스모신 소재 요청을 주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네, 제 의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채널 후원도 있습니다. 월 뭐 커피 한 달에 한 잔 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전달드릴 만한 내용은 뭐 크진 않은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FOMC 의사록 공개가 또 이번 주에 또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번 주 역시도 중요합니다. 뭐 한 주 한 주 안 중요한 그런 주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요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엔비디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뭐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사실 9월 첫째 주 넘어가면 또 8월 실업률 발표되고 아유 뭐 안 중요한 그게 없어요. 항상 중요합니다. 그죠? 네,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또 결과가 나오거나 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또 채널에 공유를 다 직접적으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매수를 했더니만 주가가 빠지더라.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 사실상 패키징 쪽, 뭐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TSMC랑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파운드리는 사실 TSMC가 대장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쫓아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삼강 구도에서 미국에 자꾸 마이크론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기준을 좀 이렇게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SK 하이닉스죠. 업계 선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뭐 점유율을 뛰어넘을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수율이 80%가 달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기준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준점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얘네가 어찌됐건 점유율로 따지면 지금 업계 3위란 말이에요. 3위. 그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과연 업계 1, 2위를 다투는 얘네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마이크론이 따라와야 한다면 사실상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마이크론이 시총이 1600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3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얘네가.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요 밸류에이션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고 마이크론이 지금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업계 1, 2위는 얘네인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꾸 이 주주환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앞으로 미래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시장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재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측에서 계속 대규모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 역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많은 주주분들 지금 뭐 1,000만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소액 주주가.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삼성전자 주주라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당 많이 받고 주가 차익도 좀 이렇게 노리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투자를 지금 해야 돼요. 이 공장도 지금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뭐 그냥 누가 공짜로 지어줍니까? 다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차세대 메모리 계속 R&D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계속 재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사실상 이 기술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끔 유지가 되는 이번에 호되게 한번 경험했잖아요. 24년도에. 그죠? HBM 사업부 포기했다가 없애버렸다가 완전히 그냥 SK 하이닉스 대박 터트리면서 뒤늦게 쫓아오는 그런 이제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주주 환원이 과연 강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조금은 네,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메모리의 수요가 계속 강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1기가와트급 AI 팩토리, 비용이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AI 팩토리 구성 요소, 보게 되면은 뭐 건물 부지,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스토리지 GPU, 네트워크 전부 다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뭐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젠슨왕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거의 140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기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라는 거죠. 근데 1기가와트급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2기가와트급이다, 뭐 5기가와트급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추정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요 서버 렉이라고 하죠. 이 AI 서버 렉이 무려 7만 개 가까이가 필요하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GPU가 약 55만 9천 개, HBM은 약 448만 스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비용만 따져도 요렇게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결국은 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투자 확대해 감으로써 결국은 필요한 메모리는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지속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 뭐 증설이 빠르게 이루어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장기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지금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HBM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봤을 때 대부분 지금 뭐 다 LTA, 롱텀 뭐 어그리먼트라고 하던데 뭐 LTA 방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글로벌 상위 5개 데이터 센터 고객과 체결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전체 공장 생산 능력의 60에서 70%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방식 뭐 계약 기간 5년. 그래서 매년 재협상 조건 및 롤링 방식으로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대규모 선수금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뭐 상당 부분 수령 완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AI에 대한 이 메모리 수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언제나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다른 거 있는지 뭐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뭐 추가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리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정강 후 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삼전 닉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2분기 낸드 매출 뭐 77%. 역시 뭐 삼전 하이닉스가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BM, D램, 낸드, 뭐 기업용 SSD, 그죠? 전부 뭐 품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야, 아니 위에 계신 분들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보통주도 이런데 이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뭐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아무쪼록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린다 할지언정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정상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유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